2020년 새해가 되면서 새해 계획, 다짐 이런 거 많이 세우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올해는 진짜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최지연 아나운서도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저는 앞 페이지를 주로 많이 읽죠. 사실 우리가 올해는 책을 좀 읽어보자라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신 분이 계십니다. 네. 몇 번을 읽으셨더라. 하여간 엄청 많이 읽으셔서 이 증평군의 이분을 기리는 문학관이 얼마 전에 정식으로 개장을 했는데요. 오늘 충북 오늘은 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득신 문학관 학예연구사 조용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학예연구사님 올해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증평하면 김득신 선생 이렇게 다독 왕으로 알려져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김득신 선생이 얼마나 책을 읽으셨길래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으실까요? 네, 김득신 선생님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독서가이자 시인입니다. 네.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아서 아둔해졌는데 독서량을 바탕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네. 김득신 선생의 문집인 백곡집에는 독수기라는 독서 기록이 있습니다. 네. 31살 때부터 67세 때까지 10,000번 이상 읽었던 고문 36편의 작품을 기록해 놓았는데 특히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 백이전을 11만 3천 번 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독서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기 백이전 이 책을 11만 번 이상 읽었다라는 건데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김득신 문학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예, 보광천과 두타산을 바라볼 수 있는 증평군의 명소인 증평읍 송상리 9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개방된 구조로 건설되었습니다. 네. 이 김득신 문학관을 제가 개관하기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증평 군립도서관 바로 옆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서 통로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건물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김득신 문학관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 1층은 기계실과 창고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상 1층은 전시 공간으로 상설 전시실과 수장구, 2층은 교육과 학습 공간으로 문예 배움 1, 2실, 백복 사랑방, 억만제, 그리고 3층은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군립도서관인가요? 네. 아, 이게 김득신 문학관입니다. 이게 문학관이군요. 문학관. 군립도서관 옆에 이렇게 네.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요. 예, 3층은 전시와 휴게 공간으로 주민이 주인되는 기획 전시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1층 상설 전시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근사하게 멋있군요. 그러네요. 김득신 선생의 생애와 학문을 조명하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책을 11만 번을 읽었나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 자료들은 뭔가요? 예, 김득신 선생 관련 유물입니다. 네. 와,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혜윤 씨 네. 궁금한 거 저를 있어요? 보는다고 지금 신기하다 이러면서 한참 보고 있었어요. 문학관과 도서관이 그리고 이어져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문학관에서 이렇게 김득신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보고 난 뒤에 좀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으면 바로 도서관으로 뛰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보니까 문학관에 좀 이렇게 관련 유물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김득신 선생님 관련 유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김득신 문학관에는 현재 구입, 기증, 기탁받은 유물이 총 295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설 전시실에 20여 점이 전시되어 있고 주요 유물을 소개해드리면 네. 네. 대표 유물로는 김득신 선생의 문집인 백곡집과 과거 때 합격하고 받았던 이민 증광 방목 또한 그리고 사기를 11만 3천 번 읽었는데 130책 분량의 사기도 저희들이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의 유물을 소개해 드릴까요? 네, 네.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우선 그 백곡집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곡집은 김득신 선생의 문집입니다. 1590여 수의 시와 180여 편의 산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1730년
김득신 선생 사후 문집이 간행되고 2차로 후손들이 필사해 놓은 자료입니다. 특히 김득신 선생 10대 손인 김명렬 선생님께서 기증해 주신 자료라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화면에 나오는 방금 저 자료였나 봐요. 예, 맞습니다. 네. 책을 엄청나게 읽으셨는데 설마 저렇게 읽었을까 이런 음. 생각을 조금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자손들께서 어떤 작품이 있는지 계속 네. 이렇게 소장도 해오셨고 특히나 필사를 직접 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유물은 이민증광방목입니다. 이민증광방목은 1662년 김득신 선생 59세 때 과거에 합격하고 받았던 과거 합격자 명단입니다. 김득신 선생은 병과 19위로 급제하셨고 그 기록에는 자와 생년, 본관, 거주지, 가족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59세 과거에 합격한 거면 그 당시에 이제 평균 연령, 수명을 생각했을 때 정말 정말, 네. 늦게까지 계속해서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저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학창 시절 수포자였거든요. 수학 포기자. 너무나 존경스럽고 어렵죠, 좀 수학.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이제 유물에 대해서 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에 또 우리가 소개받을 유물은요. 백곡 선생의 성실성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자료라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앞서 설명해드렸던 사기 백이전입니다. 중국의 역사가인 사마천이 그 편찬한 기전체 역사서인데 이 자료는 조선 후기에 간행된 목판본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기 김득신의 문집에는 사기 백이전을 11만 3천 번 읽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근데 11만 3천 번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백곡 선생의 끈기, 진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 일화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성실성을 보여주는 대목들. 자, 이런 우리 지역에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일화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을 중심으로 한 일화들 어떤 게 전해져 오고 있나요? 네, 김득신 선생님은 어린 시절 천연두를 알아 우둔해졌다고 합니다. 10살 때 비로소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나 초등학교 교재인 19사략의 첫 단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많은 그 김득신 선생을 포기하라는 말들이 많았지만 아버지인 김치는 이런 둔재를 두고 화내지 않고 끊임없이 두둔하였습니다. 김득신 선생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문자가 생긴 이래로 수천 년 동안 독서에 열심히 한 사람은 김득신 선생을 최고로 쳐야 된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정약용 선생께서 이 김득신 이분을 아주 높이 평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요즘은 뭐 스마트폰도 있고 너무나 빠르게 습득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김득신 선생의 어떤 노력과 성실성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되새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컴퓨터와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해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만 스스로 한계를 짓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득신 선생이 남긴 명문구인 재주가 남만 못하다 해서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끝내 이름이 있었다는 문구를 되새기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김득신 선생께서 이렇게 무언가를 하시기까지는 네. 그 아버지의 그 믿음? 할 수 있어. 아들아, 괜찮아, 할 수 있어. 뭐 이런 두둔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증평군이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에서는 굉장히 작은 도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또 아기 키우기 좋은 그런 군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독서하기도 좋은 그런 군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얼마 전에 전국에서 뭐 1등상 받으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에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득신 문학관에서도 김득신 100일장, 그리고 논어 맹자, 대학 중용과 같은 역사서 강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지난해 대한민국 그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겁니다. 네. 그만큼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군에서 배려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요즘이 또 겨울방학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김득신 문학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증평의 김득신 문학관 말고 또 이 김득신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증평군의 명소인 자구산 자락에 김득신 문학길이 있습니다. 또한 윤리에 김득신 선생의 묘소가 있는데 아버지인 김치 선생과 아들인 김천주 선생도 함께 묘가 있어 한번 들러 볼만할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밖에도 좀 가볼 만한 곳은 증평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자구산 휴양림에 천문대가 있습니다. 네. 천문대도 볼만하고 애주팜 특구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소월 문학관 그리고 민속체험박물관 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증평군에 가시면 정말 볼만한 것들, 맞아요. 또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쫙 많이 한번 있는데. 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립도서관에 가보니까 책도 굉장히 많이 있고 다양한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놀고서 바로 옆에 김득신 문학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공간인지 좀 소개를 국립도서관과 함께 해주시겠어요? 예, 군립도서관과 지금 김득신 문학관은 2층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책을 빌려서 3층인 우리 김득신 문학관인 휴게 공간이 3층에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독서를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카페도 있군요. 예, 네. 카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득신 문학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주말과 휴일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김득신 문학관의 관람료는 지금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을 할 수 있고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고 명절 연휴에도 휴관을 합니다. 네. 네. 명절 연휴. 아니, 뭔가 얘기를 더 하실 것 좋습니다.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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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김득신 문학관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는데 맞아요.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요. 근데 저는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연구사님께서는 김득신 문학관에서 어떤 일을 좀 하시는 거예요? 예, 우선 학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 기획,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물의 관리, 보존 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혜은 리포터께서는, 최윤 리포터는 아까부터 계속 궁금한 점이 있는 얼굴인데 어떤 좀 궁금한 게 있으세요? 저는 가면 일단 김득신 선생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약간 저는 좀 이렇게 인증샷 같은 거 많이 날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포토 스팟도 있는지 가서 좀 이런 사람들 반응이나 또 이런 인증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개관한 이래로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문학관이 다른 문학관과 다르게 중앙에 중앙이 개방된 구조입니다. 그쪽에서 많은 이용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전시실도 돌아보면서 산책도 하고 나중에 3층에 올라가서 차도 마실 수 있는 되게 공간 배치가 잘 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역시 네. 이런 곳이 있어야 이제 가서 사진 찍고 김득신 문학관 해시태그, 독서왕 해시태그, 맞아요. 2020년 책 읽자 해시태그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잘 맞아요, 해본 맞아요. 사람은 네. 잘 아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독서와 관련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사실 마음의 안정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춘다고 네. 하잖아요. 지금 김득신 선생께서는 59세에 장원급제를 했다라는 네. 걸 보면은 장원급제를 늦게 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편으로 보면은 책을 읽음으로 해서 59세면 장수한 나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요.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현재보다 현저히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득신 선생님께서는 1604년에 태어나서 168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80세 때까지 사셨으니까 엄청난 장수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독서를 통한 여유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휴대폰에 있는 무언가를 읽으려고 짧은 글만 읽을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심신의 안정이라든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김득신 문학관 통해서 어떤 계획을 실천하실 예정인가요? 예.
올해부터 백곡집 번역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백곡집이 현재 5원 절구만 번역이 되어 있고 1,590여 수의 시가 전체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차적으로 번역할 예정이고 또한 올해 상반기 문방사후 기획특별전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예 미나 역사서 강독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 증평의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득신 문학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득신 문학관 학예연구사 김용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 리포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지역 소식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2020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창업팀을 모집 중입니다. 청주시 일자리 지원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0 청주시 상당보건소 금연지도원을 모집합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 오늘은 내일 만나볼 소식입니다. 사라진 290억 원 지역주택조합의 늪 시사매거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춥다고 집에만 있을 순 없겠죠. 충주로 떠나는 가족 여행 소개해드립니다. 문화플러스 시간에는 청주 예총의 2020년 그리고 청주 시립미술관 오창정시관의 전시 장난감의 반란 소개해드립니다. 네, 새해가 되면서 이런저런 계획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이 계획을 좀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 소문을 내기 이거라고 하네요. 네,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그 말에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마음도 다지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책을 한 달에 한 번쯤은 꼭 읽을 거야.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나는 금연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네. 나도 모르게 12월까지 그런 계획이 아주 잘 실천될 수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서로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무언가 계획을 세우다 보면 작심삼일일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금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서 서로 자극을 해주는 거죠. 작심삼일 네. 계획을 3일마다 한 번씩 세우시면 되니까 올해 꼭 성공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신호식 잘하시고요. 행복한 날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